네, 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장원급제. 언제 들어도 입에 붙지 않는 상근장원급제 시간이 됐습니다. 몇 달째 이상합니다. 이게. 네.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비유의 달인 MC 장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MC 장원입니다. 오늘 가을 날씨 완전히 된 줄 알고 긴팔옷 입었다 더우셨죠? 네, 이 땀을 얼마나 뺐는지. 예. 밤 되면 좀 추워지겠죠? 네, 그걸 바라셔야 되겠네요. 저는 다이어트 하시려고 이렇게 입고 오신 줄 알았어요. 땀복인가요? 땀복으로. 네. 자, 원래 말을 3가지씩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네.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2개 놓고 모르고 막 이랬어요. 오늘 3개를 한번 반드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입니다. 부담스럽고 인지상정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 머니투데이 송기용 편집국장님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도대체 뭐가 부담스럽다는 거고 뭐가 인지상정이라는 건지. 네. 자, 이 말을 좀 더 붙여서 인용을 해보자면 머니투데이의 송기용 편집국장은 우리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신 분이라고 해서 취재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다. 최선을 다해 보도하는 게 원칙이지만 타사만큼 보도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다면 부담스럽고 인지상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미디어 오늘과의 통화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셨던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이사님 1인 소유 회사죠. 네, 맞습니다. 이분 얘기죠. 너무 솔직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네, 이게 인정한 거죠. 네, 이게 좀 보도로 다루기가 불편하고 좀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화천대유 지분 100% 갖고 있고, 그 천화동인 그 화천대유 자회사격인 천화동인 7호 대주주고, 그 다음에 7호 대주주는 또 다른 참 분이죠. 다른 분이죠. 그 회계사 머니투데이 아시죠? 법조팀장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인 배성준 씨. 그분이. 예. 그러니까 김만배 씨의 후배 기자라고 소개되지만 결코 후배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법조팀장님. 그렇죠. 네. 이 머니투데이 이 기자 2명이 지금 연루가 된 건데 사실 이 보도가 좀 알려지면서 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저희는 전직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현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겸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자 출신이 이런 일을 한 게 아니라 기자가 이런 일을 한 기자 생활하면서. 네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일이고. 아니 우리 저 미디어 전문 기자시니까 기자들이 이 겸직해도 됩니까? 회사에서 안 막아요? 겸직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어떤 경우냐면 이제 방송 출연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방송 출연과 근데 이거는 어쨌든 뭐 기자들이 이제 취재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업무 연관성이 있는데 이게 뭐 화천대유니 뭐 천화동이니 이런 거는 뭐 업무 연관성과 전혀 하나도 관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또 게다가 또 법조 쪽에서 일을 했으니까. 겸직이라는 표현도 조금 그런 게 이 월급으로 비교를 하자 그러면 알바도 안 되는데 기자 일이 부업도 아니고 그냥 소일거리 정도 아니었을까요? 자, 그러면 부담스럽고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얼마나 차이가 났길래 구체적으로 좀 비교를 좀 한번 해줘 보세요. 28일자 신문을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엊그제 거 한번 비교 좀 해주시죠. 일단 뭐 내용은 뭐 머니투데이나 뭐 다른 언론사나 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제 검찰에 출석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들어보는 뭐 그런 자리였는데 뭐 내용들은 다 똑같이 나왔죠. 뭐 정치권이나 뭐 그런 로비를 한 적 없다. 뭐 법률 고문단들은 뭐 좋아하는 형님들이다. 좀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보도는 비슷하게 했습니다만 근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 다른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도가 거의 뭐 1면이 나왔거든요. 1면이나 뭐 2면 이렇게 주요하게 배치가 됐는데 이 머니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23면에 23면이요? 이거 보지 말라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뭐 사실 이제 뭐 신문을 보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뭐 23면에 들어갔든 뭐 1면에 들어갔든 뭐 많은 분들이 뭐 큰 상관은 안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문의 편집상으로 보면은 머니투데이는 이 보도를 그러니까 눈에 안 띄게 하고 싶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이 면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뭐 그렇다면 아무리 못해도 2면이나 3면 혹은 4회면으로 가더라도 이 4회면이 한 7면 8면에 한번 나오고 그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근데 23면이면 거의 이제 끝자락에 배치를 한 거죠. 실명도 안 썼다면서요. 네. 김만배 씨의 이름이 다 알려졌는데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모 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머니투데이 말고도 네. 보도에 소극적인 언론이 또 있다고 하던데요. 네, 이 보도에 있어서 불편한 언론사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MBC 역시 좀 적극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지난 27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이 화천대유 자회사 관계자들이 곽상도 의원에게 최대 한도로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대장동 개발 설계자로 알려진 이 남모 변호사와 그의 부인이 2016년과 17년 각각 500만 원씩 후원했다라고 보도를 하긴 했지만 그 MBC 기자가 후원자였다는 사실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사 기자였다는 사실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죠. 네네. 이 남모 변호사의 부인이 MBC 기자인데요. 정아무개 기자는 이제 지난 16일에 퇴사를 10월 했다고 합니다. 16일 이요? 예. 예. 그 퇴직금도 정상받지 않은 채 퇴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미 실명이 박혀진 이 남모 변호사, 남욱 변호사는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알려져 있고요. 부인인 정 기자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자비 유학을 가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사실 자비 유학은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네. 네네. 회사에서 이렇게 뭐 특파원을 보내준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왕왕 있는데 자비 유학을 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네. 되셨던 거죠. 뭐 보니까 이분이 받은 게 577억인가요? 일단 드러나 있는 것만 그렇죠. 딱 네. 한 577억 정도 남욱 변호사가 받은 게 있어서 자, 이 와중에 즉 김만배 씨가 577억, 배성준 씨가 121억. 남욱 변호사는 제가 정확하게 그 배당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고요. 근데 머니투데이 측은 투자 사실을 몰랐다. 근데 김만배 씨는 허락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 김만배 씨는 주간경향 기자와 인터뷰에서 이 겸직 근무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허락을 받고 했다. 현직 기자이며 대주주인 것은 맞지만 경영은 하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 머니투데이의 한 간부의 이야기에 의하면 회사에서는 아는 게 없다. 본인에게 확인 취재할 사안이라고 또 선긋기 느낌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린 이 MBC 정 기자 관련해서도 MBC 노동조합은 이제 회사 업무를 하면서도 위례신도시 개발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자산 관리나 개발 이익 수령을 위해 임원으로 활동했다라면서 겸업금지 위반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공익을 대변하는 MBC 기자 신분으로 거액의 개발 이익을 노렸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남욱 변호사는 1,007억이네요. 네. 577억이 네네. 아니라 1,007억이었습니다. 같이 그러니 뭐 미국에 가 있는 걸로. 예, 네. 자비 부담 유학 정도야 뭐 1,000억이 넘게 받았는데. 자, 계속 이야기해봐야 좀 속만 쓰리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도소에서 편지가 한 통 왔어요. 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인싸 이명박.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인싸 이명박. 나라를 네.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 예. 이 수험생 분들이 모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네네. 한 수험생이 편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받은 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글쓴이가 이 편지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별명을 알려드렸는데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바로 써먹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별명이 바로 인싸라는 건데요. 이 학생은 그 예전에 이제 외교행보 때문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험생들 사이에서 인싸로 불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답장을 보내면서 마지막에 인싸 이명박 이렇게 썼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무척 반가웠다. 어려운 시기에 전투하기 바란다. 건투하기 바란다. 죄송합니다. 건투하기 바란다. 나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인싸 이명박. 이게 실제 이명박 대통령이 쓴 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네. 교도소에서 쓴 거다. 이런 게 확인된 건 아니죠, 아직은. 네. 아직 뭐 확인됐다라는 내용의 보도는 없었고요. 네. 자체적으로 정상근 기자와 저가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네. 전에 필적 감정을 했는데. 필적 감정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자체 필적 좀 감정 유사하긴 결과는요? 합니다. 유사합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네. 그 별명이 네. 그 엄행부라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의 흘려 쓴 거. 사인이 네. 이제 흘렸으면 이제 엄행부처럼 보인다고 네. 그래서 네.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진에 이
그 서명이 네. 어맹부와 매우 유사 네, 필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필체가 워낙 유명해서 네네. 누가 좀 따라서 하려고 그러면 비슷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뭐 확정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쓴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인싸라고 왜 불리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왜 왜 네. 이명박 씨가 인싸라고 불리지 해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네. 근데 인싸라고 불리는 이유가 네. 인싸가 진짜로 뭐 아주 훌륭한 네. 인너 서클에 있는 사람들 네. 일하는 걸로 지금 인싸 이명박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아니던데. 해석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네. 그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네티즌들이 장난을 그러니까요. 치기에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이 했던 말과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과 좀 상반되는 내용도 많았고 네네네. 뭐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했는데 거짓말이었던 부분들이 많고 뭐 이런 그렇죠. 상반되는 모습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좀 희화화되면서 밈으로 된 게 많거든요. 네. 시리즈가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 정말 보면 많더라고요. 뭐 이명박 바이크도 있고요. 뭐 네. 그 성대모사를 이용한 네. 이거만 이렇게 오토바이 속에 따라하는 이거 다 거짓말인 줄 아시죠? 이거 다 이런 거 있고요. 와 네. 대신에 개그맨 맞네요. 근데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재밌는 네티즌이 봤을 때 재밌는 포인트가 있지 이 사람이 뭐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돼서는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말하자면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통화했으니까 인싸. 네. 같이 골프 카트를 탔으니까 그 부시 대통령이랑 네네. 골프 카트 탔잖아요. 네. 그래서 인싸. 인싸. 누구는 걸어 다녔는데 네. 누구랑 어느 대통령과 부둥켜 안았으니까 인싸.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해서 엄청나게 그 밈이 많이 네.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인싸라고 알려줬는데 본인을 진짜로 이렇게 모르고 썼는지 이것도 인싸 이명박의 인싸 이명박 사인이라고 이렇게 해서 돌아다닐 가능성이 높다. 네. 자, 정치인들이 옥중서신 좀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저도 정 기자님. 네, 뭐 일단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2020년 그 4.15 총선을 앞두고 옥중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편지를 공개했는데 나라가 매우 어렵다. 이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총선 앞이어가지고 네네. 이 선거 개입 아니냐 좀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네. 이 정의당이 관련해서 고발을 했습니다만 이 검찰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깊은 사연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돼. 너무 궁금한데요? 예. 그리고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도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이 옥중서신 하면 또 제일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정치인 시절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이 감옥에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들의 내용이 공개가 돼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네. 김대중 대통령의 국가관, 뭐 역사의식, 철학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안양교도소에서 지금 수감 중입니다. 2018년 3월 23일 구속됐고요. 보석과 재수감 반복하다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17년형 확정됐고 벌금 네.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 만기 출소일은 95세가 되는 네. 2036년입니다. 자, 관용과 협력의 기풍을 만들려면 상대의 처지와 심정을 이해하려면 대화를 나눠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꼭 필요한 조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세 번째 후보입니다. 이게 뭐냐? 최악이다. KBSN 스포츠 이기호 아나운서의 말이죠. 네. 어떤 게 최악이라는 겁니까 도대체?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일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미국의 다우스다코타주에서 2021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리커브 여자 개인전에 안산 장민희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각각 7점과 8점을 쏘자 캐스터를 맡은 이기호 아나운서가 이게 뭐냐? 최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10점이 안 나오면 탄식을 내뱉으면서 경기 내내 이제 금메달을 따야 되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금메달을 수없이 강조를 한 건데 이게 요즘 또 시대 정서에 굉장히 안 맞는 부분이었던 거죠. 네. 또 이제 안산과 장민 선수에 대해서 선수 호칭이나 존칭을 생략한 채 안산, 장민이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또 오빠 논란도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혼성 경기에서 김우진 선수하고 안산 선수가 동등하게 보지 않고 김우진이 9점을 쏘고 이어 안산이 10점을 쐈다. 오빠 역할을 확실히 해주고 있다라거나 이제 김우진 선수가 10점 쏘면 오빠 역할이 크다. 안산은 편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한 겁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요즘의 시대 정서하고 좀 어긋나는 부분이죠. 야, 안 맞어. 이거 큰일 납니다. 네. 안 맞아요. 안 맞아. 이게 무슨 오빠 역할이냐? 이게 무슨 오빠 역할이야. 본인 역할 하는 거죠. 네. 아, 그러면은 그 누구야? 우리 재덕 선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쪽은 뭐 누나 역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네. 누나 역할, 오빠 역할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것도 네. 왜 혼성 단체전을 하겠어요? 네. 이 뭐 두 성별 선수가- 갈라가지고 오빠와 누나가 경쟁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같이 다 제 역할을 하고 잘했으니까 금메달을 네. 따낸 거죠. 동료인데 같이 한 팀이잖아요. 음. 팀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네. 안 되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양궁 팬들이. 그러니까 저 10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10살 어린 여동생이 저 건사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항상 네. 저한테 그렇게 살지 마라. 정신 네. 똑바로 차려라. 이런 말을 여동생한테 듣고 살았는데. 네. 예. 아, 이거 굉장히 비판 많이 받았겠어요, KBS가. 네, 굉장히 좀 많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시청자 권익센터, 뭐 KBS 이 시청자 청원이 여러 건 올라왔고요. 또 수천 명의 또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KBS 같은 경우에는 30일 동안 1,000명 이상 동의하는 청원은 해당 부서 책임자가 직접 답변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청원인들은 그 아나운서 발언이 부적절했다라거나 뭐 선수들에게 무례하다, 불쾌하다 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아이고. 결국 KBS가 지난 2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중계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그거를 이제 화면을 볼 수 없게 좀 처리를 한 걸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저도 확인해 보려고 찾아보니까 못 보겠더라고요. 네네. 네. 자, 그래서 이게 뭐냐 최악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세계 네. 양궁 선수권 세계 선수권 대회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선수들 모두 너무 고생했고요. 다들 잘했습니다. 이 결과만 봐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결과를 좀 말씀드리자면 남녀 개인전에 이 김우진, 장민희 선수 그리고 남녀 단체전에 강채영, 장민희, 안산 선수 그리고 김우진, 오진혁, 김재덕 선수 그리고 혼성전에 김우진, 안산 선수까지 5개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석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쿄올림픽 개인전을 8강에서 마쳤던 김우진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자, 안타까웠죠. 개인전, 혼성전, 남자 단체전 세계 선수권대회 최초로 3관왕에 올랐습니다. 오. 5경기 치르면서 8점은 딱 한 번 쐈다고 합니다. 그게 최악이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대부분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네. 그 와중에도 조금 점수가 못 미치면 이렇게 안 좋은 발언을 했던 것이죠. 잘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야 최악이야 했더니 금메달 네. 다 땄네요. 금메달을 안 땄더라도 이미 뭐 최선을 다하고 그 대회에 나간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거죠. 네. 이 양궁 대표 선수들이 한 예능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이 중계하는 네네. 스타일 이야기하면서 7점, 8점 쏴도 좀 응원해주는 분위기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게 웃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요. 사실은 부담 있고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네. 자, 우리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4등이 각광받은 올림픽이었잖아요. 네, 이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정말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에게 응원의 박수만 보내도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자, 우리 선수들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이번에도 잘 해주셨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이번 주 상근 장원, 네. 이번 주 장원. 네. 자, 우리 상근 정상근 기자님. 네. 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네. 인싸를 이기긴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M장 어떠세요? 진정한 인싸시라면 상근 장관에서도 장원하셔야죠. 네. 만장일치로 인싸 이명박 이번 주 장원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